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척추관절 전문병원 남기세병원에서 척추 진료를 보고 있는 조영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디스크의 생로병사라고 지어봤는데요. 생로병사의 그 사전적 의미는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겪게 되는 네 가지 고통으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일을 뜻하는데요. 디스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노화가 진행이 되어 어떻게 병을 일으켜 증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증상이 사라지는지의 의미로 한번 생로병사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허리나 엉치에 통증이 있거나 다리가 저려서 디스크 질환을 의심하시는 환자분이나 디스크 탈출증이라 진단을 받아서 치료 중이신 환자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은 저는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수련받았고 척추센터에서 전임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지금은 척추관절 전문병원 남기세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 관련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네. 허리 통증은 현대인에 있어서 통증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통계적으로 일생 동안 전체 인구의 80%가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이러한 높은 유병률과 허리 통증에 의한 장애로 미국에서는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허리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추간판 변성으로, 이 추간판 변성이 악화가 되면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나 요추 추간판 탈출증, 소위 말하는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유럽에서 허리 통증이 있는 45세 미만 환자의 약 70에서 85%에서 주요 원인으로 현대 사회에서 100명 중 5명에서 임상적으로 요추 디스크 질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습니다.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도부터 2016년 동안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4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구 10만 명당 900명 이상으로 가장 진단을 많이 받았던 2012년도에는 인구 10만 명당 1,050명으로 100명 중 1명에서 허리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디스크 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입니다. 보통 허리 통증이 먼저 발생해서 하지 방사통이 생기기 전에 며칠 혹은 몇 주간 허리 통증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허리 통증이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스크 탈출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다리 증상입니다. 다리를 따라 내려가는 날카로우면서 타는 듯한 통증, 즉 방사통이라 불리는 증상과 신경근이 늘려서 무디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의 감각저하, 발가락이나 발목을 움직이는 힘이 떨어지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크 탈출증의 증상은 특징적으로 기침을 하거나 대변을 볼 때 혹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상황에서 통증이 약화되며 앉거나 허리를 숙일 때에도 통증이 증가됩니다. 누워있는 자세에서 무릎 관절과 고관절을 구부릴 때는 통증이 감소됩니다. 이러한 엉치 통증도 매우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되면은 정밀 검사로 MRI 검사를 시행합니다. MRI상 이렇게 척추관 내로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MRI 검사가 검사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증상이 없는 성인에서도 이렇게 추간판이 뒤로 튀어나온 것이 매우 흔한 소견이라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50세의 성인에서 60% 정도에서 디스크가 뒤로 불룩 튀어나오는 디스크 팽윤이, 그리고 36%에는 이렇게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는 소견이 MRI상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MRI상 여러 군데에서 디스크 탈출증이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한 곳에서의 디스크 탈출증만 현재 증상이 관련이 있고 다른 곳의 디스크 탈출증은 현재 발생한 증상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디스크 탈출된 정도가 현재의 증상이 경중과도 연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현재 환자의 증상과 MRI를 비교해서 현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고 환자의 현재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디스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스크 주변으로 어떤 신경이 지나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의 구조인데요. 디스크는 척추체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 디스크 내부에는, 가장 내부에는 상대적으로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수액이라는 구조물과, 그리고 이 수액을 이렇게 층판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섬유유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체와 디스크는 연골종판이라는 얇은 판이로 분리됩니다. 이러한 수액, 그리고 섬유륜, 그리고 연골종판은 다량의 물과, 그리고 콜라겐이라고 불리우는 교원섬유와, 그리고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불리우는 단백 다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수액에서는 이형 콜라겐과 다량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허리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게 합니다. 섬유류는 일형 콜라겐과 층판 모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굽힘과 뒤틀림에 대한 기가적인 부하를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이 그림은 디스크와 그리고 신경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 위쪽이 우리 배 쪽이고요, 이 아래쪽이 저희 등 쪽입니다. 이 디스크 뒤에 보면은 머리에서부터 뇌로 내려오는 척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 척수에서부터 양쪽으로 이렇게 신경근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요추의 신경근은 척추의 후회측 면에서 나오는 감각신경과, 그리고 각 척추의 전회측으로 나오는 그 운동신경섬유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데요. 이 신경근은 이 사진처럼 이렇게 디스크의 후외측을 지나가서 각 척추체 사이에 있는 추간공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그 하지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각 척추체의 위치에 따라서 만약 이번 척추체 뒤로 나와서 척추 2, 3번 사이 추간공으로 빠져나온 신경을 2번 신경근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이 신경근은 허리 통증과 관련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조물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후근 신경절 혹은 등쪽 뿌리 신경절이라는 구조물로, 이 후근 신경절에 위치하는 신경세포는 주로 이제 저희가 감각을 느끼는 감각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지의 감각 정보, 즉 촉감이나 통증을 중추신경계, 즉 저희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디스크 탈출증은 주로 이 디스크의 후외측으로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디스크가 탈출로 인해서 이 감각신경세포가 모여있는 후근신경절이 눌리거나 자극을 받게 되어 다리 쪽으로 뻗어가는 통증인 방서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경근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가느다란 신경인 동척추신경이 디스크 뒤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디스크의 후면의 감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동척추신경이 디스크가 터지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찢어질 때 이 신경을 자극하게 돼서 주간반상 허리 통증이나 엉치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신경근에서 뒤쪽으로 분지되는 내측 분지로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루는 작은 관절인 후관절을 지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관절에 관절염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내측 분지가 자극이 되어 허리 통증이랑 그리고 엉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간공에서 빠져나온 신경근은 그대로 하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추간공에서 나온 신경들과 얼기설기 얽혀서 요추신경총을 이루고 여러 신경을 이룬 후 다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경이 요추신경총에서 발생하고 허벅지 앞쪽으로 내려가는 대퇴신경과, 그리고 선추신경총에서 발생해서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는 좌골신경입니다. 이러한 신경들은 다리로 내려가서 피부나 근육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그림은 피부 신경 분절인데요. 이렇게 척추에서 분지되는 레벨에 따라서 1대1로 대응해서 신경 지배를 받는 피부 영역도 몸이 아래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부 분절 분포는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는 발생 과정 동안 특정 체절에 나온 신경세포들이 인접한 피부로 발달하기 때문에 원래 그 체절과 밀접하게 관련된 감각신경섬유가 하나의 특정 척수신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발달 과정을 통해서
각 척추신경은 신체 표면의 특정 피부 영역에서 전달되는 감각신경 정보를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스크가 탈출이 되어 특정 신경근이 자극이 된다면 특정 피부로 내려가는 이 방사통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몸통은 이렇게 보기 좋게 수평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하지 쪽은 이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게 사선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쪽은 사선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족보행을 하는 개의 피부 분절은 하지 쪽도 몸통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엎드려 누워 있으면은 하지 쪽에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감각신경 분포가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육 분절입니다. 각 신경 레벨에 따라서 주로 지배하는 근육들을 색깔로 표시하는 건데요. 빨간색이 주로 지배하는 근육, 그리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덜 지배하는 근육입니다. 보시면은 한 레벨 신경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이 표시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신경근이 여러 근육을 지배하는 이유는 척추에서 나온 신경근이 앞에서 말한 이런 요천추 신경총에서 한번 뒤섞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간색을 보는 것처럼 각 레벨 신경근이 주로 담당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가령 무릎을 피는 동작은 요추 3번 신경이, 발목을 위로 꺾는 동작은 요추 4번, 그리고 또는 요추 5번 신경이, 그리고 발목을 아래로 꺾는 아래로 꺾는 동작은 천추 1번 신경이 주로 담당합니다. 네, 김수정님, 정형외과에서 왼쪽 척추 4번, 5번이 안 좋다고 하셨고요. 자고 일어나면 왼쪽 팔이와 팔머리가 저린 느낌이 있는데 조금 움직이고 스트레칭 해주면 괜찮아지는데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김수정님은 생각보다 증상이 심하지 않는 편입니다. 아마 잘 때 잘못된 자세나 아니면은 한쪽으로 누워 자는 그런 습관 때문에 한쪽 신경이 자극이 돼서 자고 일어나면은 그렇게 한쪽이 증상이 저리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이렇게 신경을 눌렸던 걸 풀어주면은 호전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치료나 이런 건 필요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잘못된 자세, 한쪽으로 누워 자는 거나 아니면은 엎드려 자거나 이런 허리를 자극해주는 그런 자세는 피해 주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방송 전에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이 있어서 소개시켜 주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1년 넘게 허리 통증이 있어 MRI 촬영하였고 4번, 5번 조치에 미세한 디스크 탈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증상으로는 서 있거나 걷거나 제자리 뛰기, 누워있을 땐 통증이 없습니다. 방사통도 없습니다. 등허리를 새우 등 아치형으로 둥글게 말 때 흉추 12번, 요추 1번이 당기고 뻐근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미세한 디스크 탈출 부위는 요추 4, 5번인데 흉추 12번, 요추 1번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4번, 5번이 피부 분절이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보시다시피 아래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4번, 5번 때문에 이렇게 등이 아픈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등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에 의한 질환일 가능성도 있고요. 보통 근육이나 이런 인대에 의한 그런 통증은 그 주변에 주사를 넣으면은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근처에 있는 병원의 전문의를 통해서 상담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로입니다. 이제는 디스크가 어떻게 노화가 진행이 되고 퇴행을 악화시킨 요인이 무엇인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허리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추간판 변성이고 이 추간판 변성이 악화가 되면은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나 요추 추간판 질환, 소위 말하는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추간판 변성, 즉 디스크의 노화는 이렇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 영향을 받는 다인성 질환으로 간주합니다. 유전적 요인에는 개인마다 각종 효소나 구조 단백질, 성장 인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디스크가 튼튼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선천적으로 약해서
금방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대표적으로 비만, 그리고 나이, 흡연, 그리고 기계적인 부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비만인 경우 과체중으로 축원판에 물리적 하중이 많이 부하가 되면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연구에서 유전자 요인이 축원판 변성의 원인 중 약 75%에 기여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쌍둥이 연구에서도 일란성 쌍둥이보다 완전히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에서 한 명이 퇴행성 축원판 질환이 있으면 다른 한 명도 퇴행성 축원판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유전자에 의한 질병이 관련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많은 논문에서 요추 디스크 질환의 발병에 유전적 위험 인자의 상당한 지분을 차지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축원판 변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축원판 구조 단백질을 암호하는 유전자의 여러 돌연변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도 디스크 탈출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유전자에는 기질 금속 단백 분해 효소, 세포 자멸 인자, 그리고 성장 인자, 그리고 비타민 염증성 사이토카인 불균형을 초래하는 비타민 D 수용체 유전자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적으로 디스크 노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이입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면 허리가 안 좋아진 거는 당연히 다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통해서 이렇게 증명해냈습니다. 그 축원판 퇴행은 20대, 30대 동안 정체되고 진행되지 않지만 40대 이후로 나이와 정비례하게 퇴행이 진행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어려운 그래프긴 한데요. 수액의 단백 대당과 1형, 2형 콜라겐 합성 정도를 뜻하고, 아래 그래프는 변성된 2형 콜라겐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 변성된 2형 콜라겐은 디스크의 발달, 성숙, 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위의 그래프는 디스크의 수액세포를 새로 만드는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는 수액세포가 퇴행되는 정도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세에서 15세까지는 디스크의 성장 단계로 볼고, 15세에서 40세에는 성숙 단계, 그리고 40세 이후는 퇴행 및 섬유화 단계로 나누는데요. 이 성장 단계에서는 퇴행되는 정도가 많지만 합성되는 정도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하면서 세포가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15세에서 40세에서는 이런 성숙 단계에서 수액의 합성도가 줄어들고 이렇게 변성 이형 콜라겐 비율도 줄어들어 퇴행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40세 이후부터는 갑자기 퇴행을 뜻하는 변성 이형 콜라겐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수액의 합성은 더 줄어든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축원판 퇴행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수액에서 이형 콜라겐의 합성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수분 함유가 줄어들고, 이는 축원판 높이가 감소로 이어지면서 압력을 버티는 능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흡연을 들 수 있습니다. 흡연 시 디스크 퇴행을 디스크 퇴행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흡연으로 인해서 디스크에 대한 혈류 공급과 영양 공급의 저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흡연 시 흡입되는 니코틴과 같은 물질로 인해서 혈관의 수축이 발생하면서 흡연을 장기적으로 할 경우 동맥 내부가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혈류 공급이 저하됩니다. 또한 흡연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혈중 농도로 인해서 피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운반 능력이 감소해서 디스크 내부로 확산되는 산소 공급도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로 동물 연구에서 니코틴 투여 후 척추를 향하는 혈액 공급이 감소했고, 이러한 척추 구조물에 대한 혈류 공급 저하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고 손상된 디스크의 치유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담배 연기에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들이 디스크 세포의 생존력과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현미경을 확인했을 때 담배 연기에 노출된 디스크 세포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담배 연기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더 변화가 심했습니다. 또한 담배 연기는
디스크 세포 내 인터루킨 1 베타라는 염증 물질을 생산을 증기시켜 MMP라는 단백효소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MMP 단백효소가 디스크를 구성하는 단백 다당을 분해시켜 디스크 퇴행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적 부하입니다. 이 표는 저희 자세에 따른 디스크 내부의 압력을 측정한 표인데요. 서 있는 자세를 기준으로 100으로 했을 때 각 자세별로 디스크 내부 압력의 크기를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게 되면 이게 누워 있을 때 가장 디스크 내압이 낮은 것을 볼 수 있고요. 허리를 굽히거나 허리를 굽혀서 앉게 되면은 디스크 내부 압력이 서 있을 때보다 1.5배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면 서 있을 때보다 무려 4배에서 4배 이상 디스크 압력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거나 서 있게 되면은 디스크 내부에 가해진 압력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척추 후방 구조물에 대한 무게 부하도 증가되게 됩니다. 이 척추체의 등 쪽으로 있는 추궁과 추궁 사이에 있는 작은 관절인 이 후관절, 그리고 이 후관절 근처의 주변 인대에 기울여 앉는 자세는 이 구조물에 과도한 무게 부하를 가해서 이 척추 후방 구조물의 퇴행을 일으키고 디스크 내부에 가해진 압력지가는 디스크 영역 공급을 감소시켜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디스크 퇴행을 발생시켜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계적 부하에 의한 디스크의 퇴행은 동물 실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염소의 추간판을 가지고 이렇게 생긴 기계를 통해서 디스크에 수직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나는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적 과부하고, 하나는 일정한 힘을 디스크에 압력을 가하는 정적 과부하입니다. 이 동적 과부하는 보시다시피 16시간 동안 디스크에 수직 압력을 줬다 안 줬다 이걸 반복을 했고요. 정적 과부하는 일정한 힘으로 디스크에 힘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는 동적 과부하 시에는 그 디스크 모든 영역에서 그 전반적인 세포 손상이 발생됐고요. 정적 과부하 시에는 섬유율은 후방에 집중적으로 손상이 되었고, 이것은 디스크가 후 외측으로 터지는데 일조한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현대에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을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요통과 그리고 허리 디스크의 발생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스크 탈출증을 유발하는 디스크 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디스크 탈출증이 노화된 디스크에서만 발생할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한 환자를 대상으로 제거된 디스크를 검사했을 때 제거된 수액 조직이 프로테오글리칸이나 수분의 손실이 정상 디스크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MRI상 디스크의 퇴양 정도도 경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즉 적어도 일부의 환자에서는 디스크가 노화는 되지 않았지만 섬유륜의 일부분이 퇴행돼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수액이 섬유륜의 틈을 만들고 이 사이로 수액 조직이 빠져나와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34세 여자입니다. 퇴행성 디스크 3곳, 요추 4번, 5번, 아마 천추 1번일 것 같고요. 디스크 탈출은 심하지 않고 대부분 의사 선생님이 소견은 운동으로 유지 가능하며 통증이 있을 시에만 진통제를 먹어라 였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부터 꼬리뼈 통증이 생겼습니다. MRI 상으로는 이상이 없이 나왔고 증상은 30분에서 1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있으면 나옵니다. 1년 전 혹시 몰라 CT를 찍었고 골반 우열 증후군 소견을 받았습니다.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느낌과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항상 꼬리뼈 방석을 이용하고 앉으며 허리가 아픈 날엔 꼭 같이 아픈 느낌입니다. 생리 시작 7일에서 10일 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묵직하고 불편감이 생겨서 의자에 앉거나 지체하기 기침 등을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하는 편입니다. 다리 저림은 거의 없습니다. 이 모든 증상이 퇴행성 디스크로 온 건지 꼬리뼈 통증이 제 허리 디스크의 방사통인지 궁금합니다. 기회를 걸치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MRI상에서 디스크 퇴행성이 확인된 환자분이신데요. 주 증상이
앉아있을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앉아있을 때 허리 통증 그리고 엉치 통증이 발생한다는 그런 증상입니다. 전형적인 퇴행성 디스크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으면은 그런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앉아있는 자세도 좀 구부정하게 앉거나 아니면 삐딱하게 앉은 그런 잘못된 자세로 앉아있을 가능성도 높으시고요. 그 퇴행성 디스크만으로도 이렇게 허리가 묵직하게 아플 수 있습니다. 생리 시작 기간에서는 통증에 민감하게 신체가 변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이렇게 자그마한 통증도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통제를 좀 복용해 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시 발표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병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어떻게 증상을 일으키는지 어떤 이유로 그러한 증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디스크 탈출증의 증상은 허리 및 엉치 통증과 그리고 하지의 방사통입니다. 종종 감각이 둔해지는 저림감이 동반될 수 있고 발목이 안 올라가거나 엄지발가락이 안 올라가는 등의 근력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증상이 단순히 신경이 탈출된 디스크에 눌려서 발생한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스크 수술하고 나서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를 완벽히 제거를 해도 통증이 수술 전보단 줄어들었지만 미세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MRI상 디스크 탈출증이 심해서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는데도 항상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MRI상 디스크 탈출로 신경의 압박이 보이지 않는데 환자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자분 증상과 신경 징후가 디스크 탈출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 것을 보아 신경이 눌리는 기계적인 손상과 더불어 또 다른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다리를 따라 내려가는 이 방소통이라는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후근신경절의 자극에 의해서 피부 분절을 따라서 다리로 내려가 날카로우면서 타는 듯한 통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경근의 자극에 대한 인체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디스크 수술한 환자에서 디스크를 제거한 후에 디스크가 눌렸던 신경과 그리고 디스크에 눌리지 않았던 정상 신경 주변에 수술을 다 끝내고 실을 하나를 걸어 놓고 다음날 뽑을 수 있게 수술 상처를 통해서 빼냈습니다. 다음날 걸어 놓았던 실을 통해서 디스크가 눌렀던 신경을 자극을 했는데 수술 전과 똑같은 방사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로 신경을 잡아 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에 실이 닿기만 해도 이렇게 환자분이 수술 전 증상과 똑같은 방사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정상신경은 쥐어짜거나 당기는 것으로 당겼지만 디스크 수술을 했던 신경과는 달리 방사통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체 실험을 통해서 신경근이 이전에 염증을 일으킨 경우에만 기계적 자극을 통해서 방사통이 유발되며 신경근의 염증이 증상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신경근의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는 추간판의 내부 물질, 특히 수액이 정상 경계를 뚫고 나와서 척추관에 튀어나오게 되면 혈관 내피 세포의 변화를 일으켜 혈관 투과성 증가, 그리고 혈관 확장, 면역 세포의 접착 및 이동, 염증성 사이토카인 신호 전달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수액 세포에는 파스 리간드라는 이런 유전 단백질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이 대시세포와 만나면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생성하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노화나 조직 손상, 추간판 탈출증, 섬유륜과 같은 이런 병적 변화에 의해서 퇴행이 발생하면은 수액의 세포가 섬유를 뚫고 나오게 돼서 주변의 대식세포에 노출되게 됩니다. 수액과 대식세포의 상호작용은 신경근, 특히 후근신경절 주변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통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요추 4번, 5번 디스크에서 디스크가 탈출이 되어서 흘러나와 신경을 누르는 MRI 소견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이 MRI를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기계적 압박과 섬유유륜에서 디스크 섬유유륜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동척추 신경의 손상, 그리고 탈출된 디스크로부터 발생하는 염증성 물질의 자극으로 추간판성 허리 통증과 신경병성 통증이 발생합니다. 한 실험에서는 이렇게 탈출된 수액이 신경근에 접촉하고 압박할 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신경근의 염증 그리고 신경부종,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경병증은 신경근을 따라서 신경전도가 차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통증이라기보다는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나 관절을 움직이는 힘이 떨어지는 등이 객관적인 신경 증상을 말합니다. 감각신경 섬유가 차단이 되면은 그 신경근의 피부 분절에 따라 찌릿찌릿한 저린 증상이나 무딘 느낌이 나타나고, 운동신경 섬유가 차단이 되면 근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앞서 말한 방사통과 이 신경병증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신경근 손상으로 방사통 및 둔한 느낌이 신경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하지의 방사통은 탈출된 디스크의 위치, 즉 누르는 신경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서해부 통증이나 허벅지 앞쪽의 통증을 호소한다면 요추 2번과 요추 3번 신경이 눌리고 있음을 의미하고, 요추 4번 신경이 눌리게 되면 무릎의 앞쪽과 종아리 내측으로 통증이 나타나나 혹자는 무릎 관절의 문제로 혼동하기도 합니다. 요추 5번 신경의 압박은 종아리 바깥쪽 그리고 발등의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천추 1번의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종아리 뒤쪽이나 그리고 이렇게 그 발의 바깥면으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부 분절이 서로 겹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통증 양상으로 이게 눌리는 신경근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력 저하를 일으켜 요추 3번 신경의 압박은 이렇게 무릎을 펴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요추 3번의 신경이 압박이 되면은 무릎을 펴는 힘이 떨어져 무릎의 힘이 갑자기 빠져서 걷는 중에 무릎이 뒤로 꺾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요추 4번 또는 요추 5번 신경은 발목을 위로 올리는 그 작용을 하는데요. 이것이 안 돼서 발목이 항상 이렇게 아래로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족하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5번 신경은 고관절 근력 약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상인 경우 걸어갈 때 반대편 다리를 들면은 이 고관절 근육이 힘을 버텨줘서 이렇게 골반이 수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5번 신경근이 압박이 된 환자분 경우 이 고관절 근육이 약화되기 때문에 반대편 다리를 들어 올리면은 이렇게 골반이 그 들어 올린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자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휴님, 일주일 전에 전날 운동 후 아침에 갑자기 이 허리 통증이 와서 고생하다가 소염 진통제를 먹고 좋아졌는데 혹시 몰라 오늘 병원에 가보니 엑스레이상 4번, 5번 디스크가 없다고 하네요. 1번을 얇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디스크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요추 염증인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MRI 찍어보는 게 좋은가요? 소염 진통제 진단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입니다. 다리 저림은 없고 골반은 정상이라고 하시네요. 휴님, 이 증상은 전형적인 요추 염자 증상처럼 보입니다. 물론 디스크 탈출을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여기 관련된 그런 급성 허리 통증에 관련된 비욘디 방송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2-3주 이내로 소염 진통제를 먹고 좋아지면은 굳이 MRI 찍어볼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장비님, 저는 수험생인데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목이 많이 뻐근한데 의사 선생님들은 목이 뻐근하고 일자목은 없나요? 의사 선생님들은 도대체 어떤 목 스트레칭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의사분들도 책상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목이 좀 경추 디스크가 있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척추 수술하시는 분들이 수술할 때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추 디스크가 있어갖고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치료 방법은 뭐 자주 스트레칭을 고개를 자유로 돌려주거나 고개 그 책을 볼 때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목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30분이나 40분 정도 이렇게 끊어서 공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또르륵 이슬님, 저는 허리 디스크 몇 년 있다가 몇 달 전 디스크 5번이 심해서 다리까지 통증이 와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도 몸을 거느리지 못해서 급하게 수술해서 지금은 재활치료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는 오른쪽 다리 뒤쪽으로 칼로 베인 통증이 있었답니다. 또르륵 이슬님은 지금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좀 좋아진 상태고 아직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돼서도 제 디스크 수술 관련된 디스크 수술 후 할 수 있는 재활 운동에 대해서 비욘드에서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그 방송을 참고해 주시고요. 기간마다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 뭐 근처에 있는 재활요원에 가서 갖고 그 물리치료사랑 같이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그 비욘드 방송에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슈님, 선생님 엑스레이상 디스크가 없을 수도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 디스크라는 게 엑스레이상에서는 빈 공간으로 보입니다. 그 디스크가 퇴행이 심하게 되면은 디스크 높이가 안전히 그 짜부가 돼서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디스크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디스크 공간이 아예 없고 척추체 바로 다음에 그 다음 척추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디스크가 없다고 말씀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이 되면은 디스크가 엑스레이상 없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치료를 통해서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과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문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증에 대한 치료 지침은 꼭 필요한 수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1차 치료로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이때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하지 근력 저하가 점점점 악화가 될 때 또는 마미청 증후군이 있을 때입니다. 이 마미청 증후군이라는 것은 옆의 사진처럼 튀어나온 디스크 덩어리가 엄청 크게 되면은 이 척추가 지나가는 척추관을 거의 다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신경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뒤로 지나가는 모든 신경근을 누르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특징적으로 항문 주위 감각이나 회음 부위 감각이 무뎌지고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비도 심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응급 상황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외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수술적 치료에는 소염 진통제 그리고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나 시술, 물리치료를 포함한 다방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약물 치료로는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를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소화기계 쪽으로 좋지 않으시면은 위산 억제제를 같이 먹거나 선택적 콕스트 억제 약물을 처방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급성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단기간 마약성 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약성 제제의 장기간 사용은 중독 같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3일 정도 짧은 시간만 쓰는 걸 권해드립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먹는 약 외에도 이렇게 붙이는 패치가 있습니다. 이런 패치는 피부로 흡수돼서 파스처럼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피부로 흡수돼서 정맥으로 들어가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맥이 많이 있는 가슴 앞쪽에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한 신경주사, 뼈주사로 말하는 이런 경백의 스테로이드 주사나 시술, 그리고
초음파나 전기작업, 온열치료, 견인치료 등의 물리치료 이런 걸 통해서 통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급성기의 통증이 너무 심하면은 2일 이내에 침상 안정을 취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침상 안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기능적 장애를 악화시키고 통증을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침상 안정은 피하시고 할 수 있다면은 서 있는 자세나 걷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도 4주 이내에 70%가 증상이 호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를 해도 탈출된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왼쪽 MRI를 보시면은 요추 3번, 4번 왼쪽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탈출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환자분을 9개월 뒤 비수술적 치료를 한 후에 다시 촬영한 MRI를 보시면 이렇게 디스크가 터졌던 것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디스크 흡수의 정확한 기전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2가지 정도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탈출된 수액이 수분이 빠지면서 다시 수축이 돼서 다시 섬유륜 안으로 들어가거나 추간판 태양의 염증 반응과 디스크 탈출증이 새로운 혈관 생성으로 인해서 효소적 분해 및 포식작용으로 인해서 흡수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디스크가 터져서 나온 곳으로 새로운 혈관이 자라 들어가고 그 혈관을 타고 대식세포라는 저희 몸에서 포식작용을 하는 세포들이 이동을 해서 터져 나온 디스크를 흡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디스크 탈출증 환자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주 효과적인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이 주사에는 국소 마취제 그리고 약이 잘 퍼지게 하는 약재를 섞어서 주사를 주는데요. 치료의 성공률은 논문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많게는 95% 거의 대부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스테로이드라는 강력한 성분이 강력한 항염증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신경근 주변의 국소 염증성 사이토카인 농도가 즉 염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런 방사통이나 증상이 호전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한 논문에서는 탈출된 디스크의 크기가 MRI상 보면 이 A 부분인데요. 이 A 길이가 6.23mm 이내일 경우에는 효과적이지만 6.31mm 이상일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효과가 없고 수술적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인데요. 보통 온찜질, 그리고 초음파, 그리고 레이저 치료를 동시에 시행해주고 도수치료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죠. 이 도수치료는 기존의 물리치료에 비해서 허리 통증의 감소와 그리고 허리를 굽혔다 피는 이런 허리 굴곡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처럼 허리에 끈을 매달아 당기는 견인치료가 있는데요. 이 견인요법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허리를 매달고 당기게 되면은 신경근에 대한 디스크의 기계적 압박을 줄여주어 통증 및 장애 기능 평가 그리고 요추 움직임이 호전되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수술적 치료입니다. 수술적 치료는 튀어나온 디스크를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것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척추 중앙선을 절개해서 미세현미경을 보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양방향 관절경을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해야 하는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논문이 있는데요. 6주에서 12주 동안 좌골신경통, 방사통이죠. 이 좌골신경통에 있는 283명을 대상으로 이 병원에 와서 2주 이내에 빨리 수술하는 조기 수술 그룹과 6개월간 비수술적 치료 그리고 필요할 때만 수술한 이런 두 그룹으로 랜덤하게 283명을 나눴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수술 그룹에서 44%에서 수술적 치료를 했는데요. 이거를 다 감안해서 두 그룹 간의 장애 기능 평가 그리고 하지 방사통 그리고 허리 통증을 비교했습니다. 이 빨간색이 조기 수술 그룹군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26주, 즉 6개월 전에는 이 빨간색이 갑자기 급속도로 통증이나 이런 기능 장애가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6개월 뒤를 보면은 이 보라색인 비수술적 치료군과 수술적 치료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조기 수술은 비수술적 치료보다 저골신경통의 감소가 빨리 감소가 되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그 통증 정도가 비슷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근력 저하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이 근력 저하된 환자를 대상으로도 이렇게 조기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 두 그룹으로 랜덤하게 나눠서 실행했던 실험이 있었습니다. 근력 평가는 정상이 5단계라고 하면은 3단계, 4단계에 해당되는 환자 대상으로만 이렇게 이 실험을 했고요. 실험의 결과는 이 수술적 치료 그룹, 녹색이 수술적 치료 그룹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더 빨리 회복되는 것을 보았지만 6개월 후에부터는 이 파란색, 비수술적군인 파란색과 녹색의 그 수술적 그룹군이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근력 저하도 조기 수술한 그룹에서 더 빨리 회복되지만 6개월 뒤에는 비수술적 그룹군과 근력 저하 회복이 비슷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환자의 하지 방사통은 동반된 근력 저하의 회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고요. 근력 저하의 회복은 수술 전 중증도와 반비례했다고 합니다. 근력 평가 3단계일 경우에는 1년 후에도 근력 저하가 있을 확률이 근력 평가가 4단계인 환자보다 5.4배나 증가됐다고 하고요. 디스크 탈출 정도, 여기서 보면 디스크 탈출 정도가 측정한 면적의 25% 이상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6.4배나 1년 뒤에도 근력 저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논문에서는 그 근력 저하가 심한 1단계, 2단계 그 환자나 만미청 증후군 또는 그 근력 저하가 빠르게 악화되는 환자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근력 저하가 3, 4단계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도 근력 저하가 회복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엔 언제 수술을 해야 될까요? 척추외과 교과서를 보면은 심한 근력 감소 등의 신경 증상이 없다면 MRI상 명백한 신경의 압박이 확인되고 6주간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반응이 없거나 신경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수술적 치료를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 치료나 비수술적 치료 둘 다 합리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 치료의 빠른 증상 호전이 장점과 수술 치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위험이 단점 중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환자분이 선호하는 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면담을 통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말한 수술적 응급에 해당되는 경우 그렇게 근력 저하가 악화되거나 만미청 증후일 때에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환자의 통증이나 수술에 대한 환자분의 생각 그리고 환자의 직업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환자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비수술적 치료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 탈출된 정도가 6.3mm보다 더 높으면은 수술적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 하고 이 탈출된 이 비율이 23%보다 더 높으면은 수술 치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증이 감각저하와 동반된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논문에서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수술 후 결과도 좋기 때문에 수술한 환자의 3분의 1이 일주일 이내에서 원래 직업으로 복귀를 하고 수술한 환자의 97%에서 2달 이내에 원래 직업으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수술 후에 증상이 호전됩니다. 수술한 환자의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통증의 강도가 수술 후에 50에서 81% 정도가 줄어들고 다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보다 71%에서 100% 완벽하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논문에서는 수술한 환자의 반 이상에서 전반적인 통증이 70% 정도 감소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술 후에도 통증이 다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 후 지속되어 있는 통증과 관련된 요인은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걱정이나 불안이 많고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수술 후 생긴 다리 통증이나 허리 통증에 대해서는 디스크 탈출의 재발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디스크 탈출증의 재발은 수술 후 증상이 좋아졌다가 6개월 이후 다시 증상이 나타나면서 MRI상 새로운 디스크 탈출이 발견될 때를 말합니다. 디스크 수술을 한 환자의 6에서 24% 정도에서 발생이 된다고 하고요. 이러한 재발의 위험 인자로는 흡연,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 올리는 직종의 환자에게 재발의 가능성이 더 높고, 그 외에도 비만이나 어리고 남성, 그리고 외상력이 있는 환자에서 재발이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의 재발 치료는 디스크 탈출증 치료와 똑같습니다. 신경학적 결손, 힘이라던가 이런 신경학적 결손이 없으면은 비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보고요. 이 비술적 치료 후에도 증상이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이 있을 때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네. 이상으로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했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몇 가지를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받겠습니다. 별빛님, 허리 디스크 5번, 1번 퇴행성 디스크입니다. 8m 후반이고요. 가중형 저주파기, 적외선기, 찜질 등 물리치료가 통증에 효과가 있을까요? 풀러 주사도 효과가 있을까요? 물리치료는 통증에 확실하게 효과는 있는데요. 단점은 이게 보통 하루에서 이틀밖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시행해 주는 걸 권해드리고요. 풀러 주사 같은 경우에는 풀러 주사의 원리는 인위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면은 그 염증이 치료가 되면서 주변 조직들도 같이 치료가 되는 이런 치유 회복력을 이용한 치료입니다. 환자분마다 각각 그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문의랑 상의해서 결정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풀러 주사도 허리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